가장 좋은 이뇨제가 부작용이 없는 이뇨제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만겔리지 박사의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물은 잘 먹으면 보약보다 더 좋은 보약이 될 수가 있는데 물을 심한 탈수 상태에서 정상인들이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물을 드시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부종이 이르러 오고 수분 중독에 의해서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복수가 차거나 흉수가 차 있을 때만 물을 지혜롭게 드시는 게 아니라 이 부종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나 이럴 때 물을 갑자기 탈수 상태에서 갑자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점진적으로 소화 상태를 복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 평소 내가 물을 마시는데 평소 내가 4컵밖에 안 드신다 하면 하루에 1컵 정도의 물만 더 해보고 소변량이 그만큼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평소 나는 4컵밖에 물을밖에 안 마시고 그 대신에 이제 카페인 음료, 커피 이렇게 마시고 뭐 음료수 같은 거 마시던 분들이라면 물을 4컵밖에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온 음료를 드시면서 그게 물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물을 4컵 정도 마신다. 그러면 1컵 정도를 더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배뇨가 증가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만약에 배뇨가 증가하면 하루에 1~2컵을 점진적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갑자기 하루에 저 로렌데이 박사도 물 8컵 식단에 추가했더니 갑자기 건강 레벨이 올라갔대. 나도 물 마시고 죽기 살기로 물 마시고 살 거야. 이러시면서 하루에 8컵, 10컵으로 갑자기 늘리시지 마시고 배뇨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비례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배뇨가 증가하면 하루에 1~2컵을 더 늘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하루에 1/3컵이나 또는 반컵의 물로 추가되는 양을 점차적으로 늘리셔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여기 오셔서 3개월 만에 뚝딱 5단계 해독하고 나면 내 몸에서 나가자마자 검사하셔도 내 몸에서 종양 표시자 수치가 확 떨어지고 내가 암이 없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뚝딱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이런 거 신밧드의 모험 같이 이게 이런 신비로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요. 2~3개월 만에도 굉장히 현저하게 종양의 크기가 주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오랫동안 체질적으로 고정되어 왔던 분들은 체질이 변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조금 느긋하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물을 더 많이 마실 때 신장이 더 많은 물을 여과하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1컵을 늘렸으면 1컵의 양이 배뇨가 되는지를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신장에 댐을 만들어서 폐까지 범람하게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신장이 더 이상 몸에서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배뇨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저절로 조정을 합니다. 동시에 신체는 자연스럽게 염분을 생산하고 염분을 보유하는 것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되면 소금이나 짠 음식을 더 많이 요구하는 그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은 바로 물 자체의 자연 이뇨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뇨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장 좋은 이뇨제가 부작용이 없는 이뇨제가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이제 그 댓글에 보니까 저 부원장님 제가 그 아침에 꼭 모닝커피를 마셔야 배설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꼭 모닝커피를 마셔요. 대신에 여러분이 모닝커피 대신에 물을 2컵을 드셔보세요. 배뇨 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신장이 소변을 제거하는데 더 이상 어려움이 없다면 그러면 하루 8컵의 물을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되는데 신장이나 간 기능이나 세포의 탈수 상태가 심한 상태에서 갑자기 늘리지 말라는 겁니다. 갑자기 늘리시게 되면 건강상의 위험이 오히려 초래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탈수 현상을 되돌리고 완전히 수화시키는데 때로 1년 이상 걸리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하신 분들은 몸의 레벨을 지혜롭게 잘 점진적으로 수화 상태를 복구하신다는 거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가 탈수 상태에 있을 때 물을 잡기 위해서 염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단 수분 부족이 개선이 된 후에 배뇨가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고 염분이 소변과 함께 점차적으로 배출이 되면 그때는 물을 양을 늘리셔도 되는데 수화시도가 너무 빨리 시행이 되면 염분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위에 이렇게 림프 부족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 부족이 있는 분들은 갑자기 너무나 급하게 수화를 시도했다는 거라는 사인을 체크하셔야 돼요. 특별히 눈 주위, 발목이 붓는 분들 수화작용이 좀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셨죠? 눈 부위에 부종이 있거나 또는 발목이 이렇게 부어 오르시는 분들 염분이 이게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면 탈수가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실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게 돼야 되고 만약에 붓기가 줄어들면 정상적으로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드셔도 됩니다. 수분 섭취가 증가하면 여러분의 몸은 과도한 염분 또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염분이 부족한 상태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가장 좋은 미네랄이 물과 소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소금을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 그걸 이제 다음 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특별히 밤이나 낮에 쉴 새 없이 전신에 경련이 일어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마그네슘이나 또는 그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련이 온다. 뭐 부갑상선을 절제해서 경련이 오는 분도 계시지만 대개 몸에 이런 경련이 일어난다 할 때는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충분한 양의 우리 여사님이 저혈당증이 심각하게 와서 깨달으셨다 그랬죠. 당뇨 있는 분들도 해독식을 할 때 저혈당이 심각하게 올 때 뭘 적용했더니 말짱해져요? 거짓말처럼? 가장 좋은 미네랄인 소금을 딱 적용했더니 말짱해지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몸에 경련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나 또는 칼슘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양의 물과 소금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소금은 수분 대사의 균형을 맞추고 또 세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온몸이 건강해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이 맞아야 pH가 정상적으로 되면 여러분은 빨리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암에서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라는 거. 물과 소금 레벨을 잘 맞추는 거. 자, 그래서 몸 안에 어느 부위도 물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심으로 우리 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빼앗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여러분이 유방암에서 해방이 되고 위암에서 해방이 되고 전립선암에서 해방이 되고 폐암에서 해방되는데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그래서 WHO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에 의한 것으로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만 잘 마셔도 살 수 있다. 물만 잘 마셔도 여러분 유방암에서 노연하실 수 있습니다. 물만 제대로 잘 마셔도 여러분 신장암에서 간암에서 특별히 이게 석회화된 물들 자꾸 드시게 되면 경수를 드시게 되면 신장에 자꾸 결석이 많이 쌓이죠. 간에 담석이 많이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물을 드실 때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경수를 드시는 것보다 연수를 잘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 1일 권장량의 남자분들은 2,900cc 약 200ml 컵으로 몇 컵? 12컵 정도. 여자분들은 2,200cc 보통 8, 9컵 정도. 활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12컵 정도 드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8컵에서 9컵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드실 때 속에서 암 환자분들은 계속 암세포와 싸우기 때문에 자꾸 찬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런데 찬물을 마시게 되면 체온 온도까지 올리기 위해서 몸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갑니다. 또 너무 뜨거운 물은 체내 노폐물을 없애기 위해서 끓인 물을 따뜻한 물을 한두 컵 드시는 건 좋은데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체내 모든 독소가 다 해독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인체 생리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포가 에너지 전달을 원활하기 위해서 드시는 물은 체온 온도의 물을 하루에 요 정도 8컵 정도 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니 맛 내 맛 없는 것 같지만 체온과 비슷한 적당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식도와 기관지를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들 급하신지 몰라요. 5분 만에 10분 만에 식사하시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 드실 때도 누가 뒤에서 쫓아와요. 자, 물 드실 때도 천천히 드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예, 식도와 기관지가 수축되지 않도록 천천히 물을 잘 흡수되는 것을 몸과 좀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자꾸 스킨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마실 때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 2컵, 식사하자마자 물 2컵이 아니고 식사하고 2시간 뒤에 공복 시에 물을 마시고 식사하자마자 물은 드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커피나 보리차나 뭐 이런 음료를 마시는 습관은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수분을 많이 배출하고 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찜질방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찜질을 했거나 또는 등산하고 났거나 또는 땀을 많이 빼고 났을 때 뭐 수찜질을 했거나 이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물을 드실 때 전해질이 딸리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미네랄 워터가 돼요. 그래서 물 마실 때 올바른 원칙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얼마나 놀랍게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식단에 물을 추가했더니 건강해졌냐면 물의 이런 효능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그때는 이미 세포가 탈수가 많이 진행됐을 때예요. 물은 목마른 다음에 마시는 게 아니고 언제 마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컵 드셔서 체내에 있는 노폐물들을 싹 씻어내고 식사하기 40분 전에 물을 드셔서 세포를 맑게, 혈액을 맑게 해줘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는 뭐냐면 여러분의 소변 색깔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소변색이 물색처럼 맑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변색이 누리끼리하고 아주 진한 소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또는 목마른 갈증을 느끼면 이미 몸이 많이 탈수되어 있다는 사인입니다. 이러한 세포의 탈수에서 모든 병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적혈구가 탈수로 이어지면서 적혈구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이 점점 응고되게 됩니다. 혈액의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 온몸의 기능 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라는 거. 또 물은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체내로 배출할 가스들을 수거해서 폐로 보내어 처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원장님 저 자꾸 가스가 차요. 갑자기 육식에서 채식으로 바꾸고 또 소장내에 변화가 오면 가스가 차고 물에서 하수도 물 내려가는 소리 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음식물을 복잡하게 드셔도 가스가 차지만 물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지 않아도 가스들이 계속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차시는 분들도 이 배출할 가스들을 잘 폐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물을 제 시간에 적당하게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물은 체내 모든 세포의 전기작용, 자기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물이 없이는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운이 없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수분 흡수가 잘 안 될 때 기운이 자꾸 없습니다. 그럴 때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조금씩 수화작용을 늘려보세요. 또 우리 DNA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가 변형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물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시고 또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골수내의 면역체계 효능을 크게 증강시켜서 암에 저항하는 능력도 높여주고 또 몸의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켜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위암이나 췌장암 환자들 이렇게 소화 흡수를 돕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가끔 두통 앓는 분들 많으시죠?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구도 건조해지고 쉽게 피곤하고 머리가 아픈 이유가 바로 혈액 내 노폐물 농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로 자꾸 씻어내셔야 돼요. 예. 자, 뿐만 아니라 관절염, 류마티즘에도 관절 사이에 이렇게 부드럽게 무릎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하는데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 근육 완화제입니다. 또 충격급수 완충제로 척추 디스크가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그런 윤활유, 근육 윤활유가 되는 것이 바로 물이 이런 작용을 해줍니다. 여러분 놀랍죠? 너무 많아서 지겨우세요? 얼마나 우리 몸에서 물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써놓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중요한 치료제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변비 있는 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최고의 변비 치료제. 몸에서 노폐물과 독소를 깨끗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뭐다? 그래서 여러분 변비 있는 분들 식단에 뭘 더 제대로 추가하셔야 돼요?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변 작용이 원활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대장 퇴색이 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해독이 돼야 됩니다.
심장마비, 스텐트 하신 분들, 뇌졸중, 뇌경색, 뭐야, 뇌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 물이 그 혈관 막힌 거를 다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트래퐁이라는 별명이 생긴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아셨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신장암 환자분들 물이 그 해독 작용을 원활하게 50갤런의 체내 수분을 여과시키는 필터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또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주의력 결핍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ADHD에도 물이 이 뇌혈관에 건강한 비타민 B 컴플렉스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고, 물은 이렇게 체내에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욕을 해서 수분을 여기 몸에 땀이 있고 독소가 있을 때 몸도 깨끗이 씻어주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산에 다니면서 운동하시면서 지금 소변으로, 대변으로, 호흡으로, 피부에 아토피처럼 대상포진처럼 다 튀어나오죠, 지금. 지금 뭐 아침마다 저보면 여기 뭐 두드러기처럼 뭐 다 튀어나왔어요. 이거 대상포진 아니에요? 뭐 속이 미연먹은 것처럼 미식미식 돼요. 뭐 별의별 해독 증세들을 다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해독되는 사인입니다. 놀라지를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물을 마셔서 체내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독소들 다 씻어내려야 되지만 자주 씻어주고 속옷도 자주 갈아서 인체 내에 그 혈액을 통해서 독소가 다시 재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몸에 에어컨 작용을 하고 히터 작용을 합니다. 체온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들 따뜻한 물을 종종 한두 번 드셔야 돼요. 체내에 이렇게 체온 온도의 8컵 이상의 물을 드시지만 하루에 한두 컵 정도는 아주 따뜻한 물, 체내 끓인 물로 몸의 독소를 해독을 자꾸 해주셔야 체온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이 있는 분들도 사실은 세로토닌과 이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못하는 이유도 체내에서 여기 어혈처럼 뭉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점액질을 풀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인체 내 유동액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을 제때 잘 적용하셔야 되고, 커피와 탄산음료는 계속 탈수를 촉진시켜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피로회복제로 부작용도 없고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에도 효과적인 물을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물은 노폐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피부도 깨끗하게 해주고 노화 방지를 해줍니다. 또 눈에도 녹내장이나 백내장이 있을 때도 그 혈관을 막고 있는 애들을 물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림프종이 있거나 또 백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입덧이나 월경정 증후군이나 갱년기 장애나 폐경기에 막 열이 후덕후덕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막 얼굴이 새빨개지고 갱년기 장애 있는 분들, 이럴 때도 물을 커피 대신에 여러분들이 물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갱년기 증세도 입덧 증세도 입덧이 와서 울렁울렁 될 때, 구토가 오고 개깅하고 싶을 때, 이때 우리 저 선생님처럼 물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 말짱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호르몬 생성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고, 또 깜빡깜빡 기억력 잡고 오셔서 뭐 치매 증상 오는 것 같을 때 뇌질환에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런데 물이 좋다고 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1시간 안에 물을 10컵 이상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사인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해롭습니다. 심한 운동 직후나 잠자기 바로 전에 물을 많이 마셔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Drinking Water for Health Care Body Balance,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근육의 연료로도 물이 사용이 되고, 또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데도, 그리고 이 생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도, 그 다음에 Toxic Removal,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독소들을 제거하는데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이 되고, 조인트 그래서 이 여러분의 이 근육을 윤활유로 활용이 되고,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데도 물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칼로리를 조절해 주는데도, 비만증이 있는 분들도 물을 제때 마셔주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피로를 완화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하게 물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한다는 사실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은 이제 점진적인 수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물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치료제로 작용하는지 이제 깨달으셨죠? 그래서 음료수 대신에 뭐 어떤 분들 오시면 뭐 차가워서 물 마시는 건 어때요? 또 무슨 허브차 이거를 마시는 건 어때요?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표현하셨을 만큼 여러분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촉진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건강에 잘 적용하셔서 건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